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봅니다. 자, 삼성중공업 지금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자, 이게 5월 13일을 기점으로 고가 나왔고요. 쭉 떨어지면서 약간 조금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 뭐 나쁘게 보지 마세요. 너무 좀 장기간 침체 구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장기 차트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딱 돌려서 장기 차트 한번 보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여기 2013년, 2014년인데 쭉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발생했었던 이 고가 구간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쵸? 이 구간이 완전히 그 침체 구간이었거든요. 그냥 조선주들 다 낮아빠지고 망하고 막 적자를 막 연간에 막 1조 원, 2조 원씩 이렇게 보던 그런 정도였거든요. 정부의 지원이 없었으면 삼성중공업도 망했어요. 그쵸? 물론 삼성중공업, 삼성전자라는 그 삼성그룹이 뒤에서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 보세요. 한국에 있는 조선사들 빅3라고 불리우잖아요. 그 조선사들 다 어떻게 됐나요? 다 망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살아나고 있다는 것.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기업 세 개가 한국에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는데 제일 잘 만드는 기업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려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망했죠. 그렇죠? 더 이상 경쟁자가 없다. 근데 미국에서도 눌러준다.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어려워졌었던 이유 하나가 두 가지인데 배를 사용하는 총량이 줄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배를 사용하고 있는 총량이 줄었다는 점이 있고 중국에서 저가 수조에 들어왔다는 점. 이런 부분이 지금 사용하는 총량은 뭐 더 늘어나진 않겠죠. 왜? 교육품에 대한 부피가 줄었으니까. 2010년 2010년 이전에는 뭐 철강이나 막 그런 되게 뭐 부피가 큰 것들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주요 교육품 자체가 부피가 좀 컸잖아요. 배로 가야 될 정도의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에서, 그쵸? 일반 소비자들이 사는 그런 교육품을 봤을 때 자동차 말고는 배로 이동하는 게 없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배를 사용하는 총량이 뭐 늘어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나 그런 것들 뭐 사실 뭐 손바닥보다 작은데, 그쵸? 이런 것들을 뭐 굳이 뭐 컨테이너에 넣고 해야 되나, 그쵸? 쫙 해가지고 그냥 비행기로 쏴버리죠. 그리고 급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반영한 결과다. 근데 전체적인 경쟁 업체 자체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눌러주고 있다는 점. 그러면 당연히 고가를 치고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작년에 있죠. 작년에 강했었던 신고가 구간을 첫 번째로 돌파한 조선주입니다. 나머지 이 조선주들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내용 보세요. 하반기에도 좋다는 조선주, 기관의 픽은 HD 현대중공업. 자, 이렇게 제가 굳이 여기 내용을 따져가면서 이야기 드리지 않을게요. 여기 보시면요. 자, HD 현대중공업. 자, 내용 볼게요. 어떻습니까? 아직 신고가를 만들지 못했죠. 수급 볼까요? 기관의 픽이 많네요. 엄청나게 쓸어담고 있네요. 그쵸? 그럼 이게 더 갈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딱 하나. 삼성중공업이 떨어지잖아요. 현대중공업은 못 갑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못 가잖아요.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기술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쵸?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강한 종목, 뭐 삼양식품이나 그런 종목들 봐요. 강한 놈이 더 강하다. 이 부분 진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대에서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상황들, 뭐 앞으로 뭐 좋아질 만한 내용들 충분히 그냥 네이버 검색만 해도 다 나옵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이런 매매들, 이 구간별로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고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면, 자, 쭉 볼게요. HLB 보세요. 언제 제가 공략했나요? 신고가 딱 만들고 나서. 그리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 반등에는 첫 반등이라서 제가 장중에 단타 한번 하다가 하한가 풀리는 날 손절을 한번 했고요. 그 뒤에는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충분한 수익권, 여기 30%, 18%, 13% 이런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그쵸? 신고가 구간부터 공략을 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딱 돌파하는 구간부터 공략을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 추가적으로 안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딱 매도하고 지금 다시 타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모두 다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통방에서 제가 모두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감에서 한국화장품제조, 세부MEC 이렇게 진행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군에 대한 내용은 다 키워드가 신고가입니다. 강한 종목군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한국화장품제조 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고, 그리고 딱 어제까지 다닐까 오늘 딱 풀렸거든요. 오늘 딱 풀렸을 때 시세 한번 주고 빠질 때 그냥 매도하고 나온 겁니다. 뭐 그렇게 큰 수익을 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부MEC 보시죠. 세부MEC. 자, 내용 보시면 오늘도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또 매도. 쉬고 가니까 또 매수죠, 매수. 매수 딱 하고 가죠. 근데 신고가 구간에서 딱 떨어지니까 매수.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삼양식품. 그렇죠? 고가 매수. 고가 매수를 내가 이해하는 순간 시장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방이 소통방이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해 가시면 됩니다. 대신에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와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면 되고, 이렇게 매매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죠. 예를 들어서 뭐 DI나 그런 종목군들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 신고가 구간 계속해서 공략을 했죠. 26%, 22% 이렇게 수익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들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75%딱 3일 걸렸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소통방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은 뭔가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부분이 뭔가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근데 재료를 확인하는 건 뭔가요? 수주에 대한 부분. 연간 수주의 50% 정도를 이미 4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수주량 있죠. 작년부터 수주량이 급격하게 회복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회복되고 나서부터 나온 작년 실적, 그런 부분을 이미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실적 보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700억, 900억 예상치예요. 뭐 700억, 700억 이래요. 그렇게 높지 않다. 뭐 700억이 작나요?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적자 볼 때 볼까요? 8,500억 적자. 1조 3천억 적자. 이건 연간이고 이건 분기인데, 이거를 연간으로 돌려도 올해 예상치가 4,200억 이익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매출. 아직까지는 매출이 중요해요. 나중에 가면 이익률이 중요해지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다시 개화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출이 중요합니다. 매출 보세요. 21년도에 6조 6천억, 5조 9천억 떨어졌죠. 8조 성장, 9조 7천억 성장. 올해는 20%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기관의 픽이, 기관이 매도했네요. 그러면 기관이 매수를 해야겠죠, 이제 앞으로. 이거를 알아야 돼요. 기관이 매수한 거 따라가지 말자. 외국인이 매수한 거 따라가지 말자. 외국인이 매수를 계속한다고 올라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짜 조선주 중에서 대장주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이거는 확실히, 이거는 그냥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자, HD 현대중공업 보시죠. 보시면 어때요? 작년 6월달, 7월달에 형성을 같이 했죠. 근데 그때도 삼성중공업이 방향을 잡고 나서 현대중공업이 뒤따라서 이렇게 친 거예요. 상승폭을 보면 더 가파르게 진행됐었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이 방향을 잡아줬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때 만들었었던 고가를 아직까지 뭐 근사치에는 와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돌파를 하지 못했고, 삼성중공업은 돌파를 했다. 그 구간에서 뭘 받고 있어? 지지받고 있다. 지지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좁혀져야 된다. 충분히 좁아져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딱 매매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실시간 타점,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과 어떤 식으로 신고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같이 공부를 해가고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리고 기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 2주입니다. 2주 동안 최소한 수익 전환 시키거나
내가 매도를 해도 리스크가 크지 않은 정도의 가격대를 잡는 것. 그쵸? 이 내용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삼성중공업이 지금 눌림목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이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중공업 또는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조선주에서 대장이다. 자, 아까 전에 이 얘기를 안 드렸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실적의 피크가 나오는 부분은 FLNG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 그 구간이 중요하고요. FLNG에서 뭐 가격 경쟁이 나고 있다 이런 뉴스가 탁 떠지면 끝이에요. 근데 한 2년은 걸리지 않을까. 제 예상치가 그 정도 잡힌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회복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실적 관련돼서도 문제 없고 실적이 오히려 좋아지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내가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될지 그쵸 어떤 식으로 공부를 이어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버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